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부분이고요.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항상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포기하려고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그나마 좀 편하게 단기간에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에서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 P는 MV, 그럼 P가 뭔지, M이 뭔지, V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P는 운동량, 근데 앞으로 P라고 쓰겠다. M은 질량, 질량인데 앞으로 M이라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운동량은 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고요. P는 MV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FT,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당연히 이 화살표는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이 곧 충격량을 받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FT 그래프가 나오면은,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 그래프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기호로는 이제 충격량을 I라고 쓰고요. 델타라는 변화량을 뜻하는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P를 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네 개를 꼭 알아야지만 다음에 선생님이 다룰 문제들이나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개는 선생님 외우라는 소리를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개는 무조건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외워져 있는 친구들은 화면 정지하고 이거 외우고 한 10분 동안 외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원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물론 세세하게 나누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충돌 과정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또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이고, 문제에서 제시된 게 질량 또는 속도 이런 걸로 제시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운동량을 구하는, P는 MV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구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충돌 과정을 분석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충돌 과정을 I는 FT, 이 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같은 충격량일 때, 여기 단원은 대부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때 충격량이 같다. 그럴 때 시간과 힘의 관계, 충돌 시간을 늘리면은 그만큼 받는 힘은 줄어든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과 충격량은 비례관계다. 내가 똑같은 힘을 더 오랫동안 줄수록 그만큼 충격량은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완자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들 위주로 풀겠습니다. 완자는 다 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쉬운 것들이야 이런 1, 2, 3, 4, 5번 같은 것들은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6번 같은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6번 풀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야 돼요. 충돌하는 동안 공이 테니스 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충격량의 크기는 I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FT라고 배웠죠. 또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두 개를 배웠는데,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어떤 유형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물리량이 질량,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FT로 푸는 게 아니라 델타 P로 푸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왜냐하면 운동량을 구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보면은 질량이 60g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0.06kg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량의 단위가 뭐였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0.06kg 곱하기 20m per sec 하면은 운동량은 1.2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충돌 후에는 0.06 곱하기 50 하면은 3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라고 하고 풀면은 이제 1.2에서 3까지 변했으면은 1.8만큼 변했으니까 답이 1.8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운동량을 다룰 때는 방향을 꼭 따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일반적으로 플러스라고 놓습니다. 왼쪽 방향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놓고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1.2, 그래서 플러스 1.2.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3. 그래서 변화량은 총 몇이다? 4.2만큼 변했구나. 물론 마이너스 방향으로 4.2만큼 변한 게 맞아요. 하지만 뭘 구하라 했냐면 충격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떼버리고, 왜냐면 방향은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4.2가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멈춰놓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풀게요. 문제들은 그냥 멈춰놓고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선생님은 바로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전에 운동량, A의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40이에요.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량은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이 0이죠.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까 외우란 거에 3번 뭐였죠? FT 그래프의 넓이는 충격량이다. 그래서 이게 I가 20이다 라는 뜻이에요. 충격량이 20이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부터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물체가 운동량이 20만큼 변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만큼 변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풀 때 또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의 충돌 과정이에요. A랑 B가 충돌을 합니다. 그랬을 때 A는 B를 밀겠죠. 그래서 B가 받는 힘 FB라고 표현을 할게요. B가 받는 힘 FB. 이걸로 볼까요? 그래서 B가 받는 힘 FB. 그 다음에 B도 A를 밀겠죠? 그러면 A가 받는 힘 FA. 이 FB랑 FA의 크기는 어떠냐면요. 같아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A는 B랑 0.1초 충돌을 했는데 B는 A랑 0.2초 충돌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A랑 B는 항상 충돌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가 받는 FT 값과 B가 받는 FT 값은 항상 같아요. 왜냐하면 F 값도 같고 T 값도 같기 때문에. 근데 FT가 뭐였죠? 아까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A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A는 힘을 왼쪽으로 받죠. 그리고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이면은 얘도 왼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도 왼쪽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힘 오른쪽 방향이죠. 다시 말하면 충격량도 오른쪽 방향이고,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도 오른쪽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A라는 애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할 거고요. B라는 애는 운동량이 플러스 방향으로 변할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문제로 와서 20만큼 변해야 돼요. 근데 무슨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A랑 B가 부딪히면 A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죠. B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고요. B는 플러스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0 변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40에서 20 빼면은 플러스 20이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20만큼 변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를 찾을 수 있겠네요.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0이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0이다. 충돌 전은 40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10이다. 충돌 직후면은 이게 직후거든요. 충돌 후. 운동량은 20인데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값이고 운동량이 20이고요. 질량이 2라고 나와 있죠. 속도는 10이겠죠. 그래서 속력은 10이다. 그 다음에 디귿, 충돌 직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운동 방향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방향이랑 뭐랑 똑같았냐면 운동량의 방향이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럼 충돌 직후니까 이거죠. 이거고 운동량의 방향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아니라 똑같네요.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답은 니은입니다. 다음에 8번. 동일한 야구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야구공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질량이 같다. 질량이 동일하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구공의 질량이 같다. M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B는 충돌 후 정지한다.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이라는 게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운동량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운동량은 0. 근데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었겠죠. 분명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B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몇에서 도대체 0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게 1대 3. 1대 3이에요. 다시 말하면 A가 운동량이 1 변할 때 B는 운동량이 3 변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 보니까 A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놓읍시다.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스킬 같은 건데 모르면 그냥 미지수로 넣으세요.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MV였다고 친다면 B의 운동량은 그거의 3배여야지 변화량도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0이 되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질량은 둘이 M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결국에 B의 속도는 몇이었다? 3V였다. A가 V일 때 B는 3V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는 동이어 자체가 그냥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니은, 충돌 직전 야구공의 속력은 아까 구했죠? 여기 V고 여기 3V. 쓸까요? 3V. 그래서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맞죠? 디귿,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앞으로 평균 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평균 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I는 FT를 떠올리면 돼요. 여기서 이 F가 의미하는 게 평균 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것은 F고요. T분의 I로 구하면 되고요. 여기 T도 나와 있고 I도 나와 있죠. 그래서 A, B를 비교를 해봅시다. A는 T분의 S, 그 다음에 B는 2T분의 3S.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이 단어는
충돌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충돌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충돌 전, 여기가 충돌 후예요. 그래서 충돌 전에는 2m/s였고요. 충돌 후에는 6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럼 처음에 운동량을 구할 때 질량 곱하기 속력 하면은 처음에는 4였어요. 근데 힘을 받고 나서 6 곱하기 2 하면은 12가 된 거죠. 그리고 운동 방향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에요? 8이죠. 이게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면서 충격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 8이다라는 걸 구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는 T분의 I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걸린 시간은 이 과정의 시간을 구하면 돼요. 충돌 과정 시간. 그래서 0.2분의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8 넣으면은 40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질문 받은 거 위주로 할게요. 실력 업문제 2번입니다. 177페이지 2번이에요. A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2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B는 플러스 방향으로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를 표로 나타냈을 때 A는 2P다, B는 P다 라고 했는데 크기니까 부호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부호를 써가면서 해봅시다. 크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까지 다 따져가면서 해볼게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P죠. 지금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P. B는 플러스 방향으로 P죠. 그래서 플러스 P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A가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B는 안 변했죠. B는 굳이 힘을 받은 경우가 아니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B는 그대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A는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요. 몇 P인지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소리는 속력이 똑같다, 속도가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똑같다. 그래야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속도를 우리는 V라고 할게요. 그러면 B의 여기 나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A의 속도도 V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V겠죠. 가에서도. 왜냐면 B는 안 변하니까. 그러면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 텐데 B는 운동량이 2mV예요. 그리고 A는 운동량이 mV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운동량이 2 대 1. 근데 문제에서는 B의 운동량을 P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mv 값은 2분의 P가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갈 건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EMV가 P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가에서 A가 갖는 운동량 이 EP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EP라는 소리는 몇 MV일까요? P가 2MV니까 EP는 4MV가 되겠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4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근데 질량이 몇이에요? 질량이 M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력이 4V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4V의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공의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A가 B의 4배 맞죠? 니은 기억은 P이다. 기억은 2분의 P였네요. 틀렸고요. 디귿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P에서 플러스 2분의 P까지 2분의 5P만큼 변했네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5P입니다. 답은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실력 업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충돌 과정.
그 다음에 충돌 전, 충돌 후, 벽과 충돌 전, 그 다음에 벽과 충돌 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중간과 후를 각각 나눠보면은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m으로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죠. 그러면 운동량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가 2v가 됐을 때는 운동량이 2mv고요.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됐다면 얘는 마이너스 mv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운동량을 구한 거고,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평균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I는 FT에서의 이 F를 구하는 건데, F를 구하려면 시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충격량을 알아야겠죠. 근데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는 EMV, 여기서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3만큼 변했죠. 그래서 3mV만큼이 충격량이겠죠. 물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겠지만 여기서는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안 쓸게요. 그래서 이때 망치랑 부딪혔을 때의 힘을 F1, 그 다음에 이때 벽이랑 부딪혔을 때의 힘을 F2라고 했을 때 망치의 충돌과 벽의 충돌의 힘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여라. 다시 말하면 F는 T분의 I에서 T분의 I 값을 비교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나와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구했으니까 T0분의 2mV가 F1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ET0분의 3mV, ET0분의 3mV가 F2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게 곧 F1 대 F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울 거 지우고 보면은 2 대 2분의 3, 다시 말하면 4 대 3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FT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FT 그래프가 나왔다는 소리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는 50이에요. 그럼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이 50만큼 변했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운동량이 50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가 50이네, 운동량이 50만큼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 플러스 방향으로 50이었는데요. 여기서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50,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50. 그래서 여기서 50만큼 더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몇이 돼야 돼요? 플러스 100이 돼야 됩니다. 50인데 50만큼 변하면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 방향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도 플러스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운동량이 100이 됩니다. 3초일 때 운동량은 100이 돼요. 그럼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이 5, 그러면은 20, 이 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은 20입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이제 기역 같은 경우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그냥 mg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g는 똑같은데 질량이 어떻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A랑 B의 질량은 다르죠. 3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도 3대 1입니다. mg 값은 3대 1이에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운동량, 여기서의 운동량, 여기서의 운동량을 각각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운동량을 구하려면 속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질량은 R니까 속도만 구하면 되겠죠. P는 mv니까요. 근데 그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자유낙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1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함수를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보면은 t, 2t, 3t 이렇게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보면은 넓이의 비율이 1대, 4대, 9가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1대 4대 9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문제를 굉장히 좀 잘 풀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동거리가 1대 4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1대 4를 의미합니다. 이동거리가 1대 4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랬을 때 속력의 비율이 여기가 만약에 V라면 여기는 2V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H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이 V라면 4H만큼 떨어졌을 때는 2V겠다. 2V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구해보면 6mv, 얘는 2mv, C는 mv 이렇게 되겠네요.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물론 V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지정해 놓은 값이고 그냥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일단 크기만 비교하려고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죠. 충격량의 크기,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인데요. 운동량의 변화가 누가 더 많이 일어났냐를 물어본 겁니다. 결국에 정지한다고 했으니까요. 6mv에서 0이 됐겠고 2mv에서 0이 됐겠고 mv에서 0이 됐겠죠. 그럼 변화는 B가 C보다 크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풀이를 좀 필요로 한다면은 선생님이 따로 한번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